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리포트.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산불에서 핵심적인 임도 논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정리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산불이 예전 패턴 같으면은 이제 4월 말 정도면 끝나겠구나 하는데 5월까지 이어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지금요? 예, 대기가 너무 건조하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형 산불들이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 이제 대구 산불 우선 그 23시간 만에 다 잡았습니다. 네. 23시간 만에 잡았는데 대구 산불이 더 위험했던 거는 이 산 왼쪽에는 대도심이 있고 아이고. 오른쪽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위성사진, 길어졌어요. 산림청 위성사진 한 장 띄워드릴게요. 저 사진을 보면 산이 어제 함지산이라는 곳에서 네. 대구 북구 여기서 불이 시작됐는데 왼쪽을 보시면 대구 시가지입니다. 북구 대도심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쪽을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 쪽 막고 이제 진화 작업에 들어간 거죠. 아이고. 23시간 만에 잡았는데 태움 면적이 260헥타르인데요. 이게 평수로 계산하면 70만 평이 넘습니다. 70만 평이요? 예, 축구장 364개를 태우고 네. 23시간 만에 잡았습니다. 주민들 5,600여 명이 대피를 했고요. 지금 사진에서 나오는 보이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저 노란 선 경계 부분이 다 탄 건가요? 네. 그리고 빨간색 부분을 잡고 있었는데 네. 오후 1시에 다 잡았죠. 예. 노란색이.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산림청이 이 대형 산불을 잡는데 소방도로 역할을 할 임도를 오는 2030년까지 해마다 500km씩 확충해서 현재보다 4배 이상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거 4배 이상 늘려도 일본보다는 여전히 작은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가운데 그동안 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았죠.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 재반박이 오갔는데 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임도 논란은 3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임도가 오히려 바람길 역할을 해서 화재를 더 키우는 거 아니냐라는 불이 임도 따라 올라간다. 임도 따라 예. 올라간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산림청의 임도 통계는 부정확하게 계산한 거다. 세 번째, 임도가 산사태 원인이 된다. 이 3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최초의 문제 제기는 어떤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반박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임도가 바람길이다. 17일 MBC 보도에서 나온 겁니다. 네. MBC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자료를 인용해서 최근 5년간 대형 산불을 분석해 보았더니 특히 2022년 밀양 산불의 경우 오히려 임도 바로 옆에서 산불 피해가 컸다. 고성 산불도 합천 산불도 임도 주변이 피해가 컸다. 임도 주변은 오히려 바람길 역할을 하고 임도에서 바람이 더 거세게 불다라는 네. 환경단체 주장까지 인용을 하면서 임도가 바람길이다라는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3일 뒤인 20일에 산림청이 공식 보도자료를 내면서 반박에 나섰는데요. 보이는 라디오에 산림청의 반박 자료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됐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 보도에 인용된 임도 피해 지역은 왼쪽 사진인데요. 네. 보시면 방송에서는 이제 임도 주변이 활활 불탄 곳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거는 특정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고 밀양 산불 전체 산불 구역을 전체를 산불 피해 등급으로 지도를 나눠보면. 다시 보니 임도가 파란색 실선이 임도입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네. 파란색 임도가 있는 부분과 임도가 전혀 없었던 밑에 쪽 지역이 어디가 더 많이 탔냐. 어디가 더 많이 탔느냐. 아래쪽이 시커멓네요. 예, 임도가 없던 곳이 확실히 여기서 시커멓게 탔다라는 거는 가장 이렇게 그 날아다니는 산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수거한 산불의 피해가 가장 큰 것이 임도가 없는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불씨가 바람을 타고 나무 가지로 날아다니면서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산불이 임도가 없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졌음을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일부분만 포착한 거와 전체를 포착한 거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 산림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도 똑같이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국내외 다수 연구를 통해서 임도의 산불 대응 효과는 이미 입증되었다. 그래서 핀란드 사례, 미국 콜로라도주 사례, 일본 사례, 오스트리아 사례, 미국 워싱턴주 사례, 이란의 사례까지 쭉 나왔는데요. 제가 가장 이렇게 눈여겨본 거는 오스트리아 사례입니다. 오스트리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악 지형이 굉장히 험준하잖아요. 네, 경사도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임도 내기 되게 어렵거든요. 오스트리아 똑같습니다. 알프스 산맥이라서. 그런데 여기는 우리보다 임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오스트리아 2023년 산림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입장입니다. 임도가 산불 확산을 막는 방화선 기능도 하고 응급 차량의 이동 통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산불 차단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폭 6m 이상의 임도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네. 오히려 폭을 넓힌 임도가 가장 소방도로 역할을 하다라는 입장이 오스트리아의 공식 산림조사 보고서에 인용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예 널찍한 임도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산림청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임도보다 조금 더 넓게, 넓어야. 예, 단가는 더 들어가지만 네. 그렇게 해야 소방 효과가 있다라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쟁점은 임도 통계는 부정확한 거 아니냐. 역시 17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이 산림청의 임도 부족해요라는 주장은 부정확하고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국내 총 임도 길이는 2만여 킬로미터로 최근 10년간 매년 745킬로미터씩 신설되고 있고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임도 밀도는 한국이 가장 높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주장을 했고요. 네. 역시 3일 뒤 산림청은 반박 자료를 통해서 이 보도에 인용된 자료야말로 잘못된 임도 밀도를 산출한 것이다. 이 보도에 인용된 그 MBC 보도에 인용된 임도 밀도는 임업용 목적 이외에 이 그냥 일반 도로, 산림 인접 일반 도로까지 다 포함한 건데. 고속도로나 예, 국도 그러니까 다 포함된 국도나 거는. 지방도나 이런 것까지 인접한 도로를 포함한 건데 이렇게는 잘못된 임도 밀도를 산출하는 거다. 그리고 그 계산조차도 틀렸다. 이 인용된 자료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산림인접도로의 총 길이를 305km로 산정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한 우리나라 전국 도로 길이는 191km다. 근데 이게 MBC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속 보도를 할 부분이 예. 그렇다면 국립공원공단에서 냈다는 원본 자료는 무엇인가? 네. 그러니까 사실 정부기관 비판하는 게 쉽지 않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찾는데 아직 제 눈에 안 보여요. 네. 더 찾아보고 또 후속 예, 보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도가 산사태의 원인이다. 22일 MBC가 또 이제 후속 보도를 통해서 비판을 합니다. 네. 역시 국립공원공단의 앞선 보고서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10년간 전국 산사태 현장 9,600여 곳 가운데 15%가 임도에서 산사태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립공원공단의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다음 날 산림청이 역시 반박 자료를 내면서 산사태 주 원인은 극한 강우였고 극한 강우로 임도가 피해를 입은 걸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에 나섰는데 요거 지금 거의 30초 남았는데 괜찮으시면 다음 부에 그렇죠. 잠시 나와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특별히 노피디님 3부에 이어서 잠시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3부에서 뵐게요. 2부에 이어서 기후 리포트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노광준 PD님, 임도에 대해서 지금 MBC에서 방송됐던 임도는 바람길이다. 임도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난다. 인도 때문에 화재가 더 커졌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론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어서 얘기하면 아까 세 번째 임도는 산사태 원인인가 이 얘기하다가 끝나셨죠. 그렇죠. 이제 임도는 산사태 원인인가에 대해서 이제 22일 MBC는 특히 그 MBC하고 산림청하고 의견이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부분이 네. 지난 2022년에 일어났던 충남 논산 산사태입니다. 아. 굉장히 그 이슈가 됐던 산사태죠. 피해도 네, 많았고요. 네. MBC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난 2022년 논산 산사태 이후에 유관 기관들이 다 조사를 했더니 산림청 빼고는 다 임도에서 산사태가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높게 봤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다음 날 산림청은 반박 자료를 내면서 같이 갔던 행정안전부 산림청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원인 분석 결과도 산사태 원인을 임도로 단정짓지 않았다. 아하.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산림청은 그럼 임도의 원인은 뭐냐? 극한 강우였다. 당시 논산 산사태 당시 총 강우량이 463mm였다. 1년치 내릴 비에 39%가 쏟아진 극한 강우였다. 1시간에 내린 최대 비의 양, 최대 시우량이야죠. 네. 45mm였다. 이 정도로 극한 강우가 핵심 원인이었고 이거로 오히려 임도가 피해를 입은 사례를 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오히려 임도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해석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MBC는 행정안전부사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임도가 산사태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런데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산림청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원인 분석 결과에서 산사태 원인을 임도로 단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똑같은 행정안전부인데. 그래서 이제 그 좀 이건 현장 분석이기 때문에 네네. 현장 분석에서 아무래도 구전보다는 이 보고서가 서면으로 나온 있어야죠. 그런 예. 보고서를 갖고 좀 비교를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요 언론 보도에 인용됐다는 국립환경공단, 아니 그 국립공원관리공단 네. 거기서 나온 그 임도 관련 보고서가 어떤 내용인지 이 원문을 정확하게 보고 보고서 대 보고서로 한번 비교를 해서 네. 다시 한번 좀 후속 그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산림도로, 산림소방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도는 국제적으로는 이 확대를 하면 하지 줄여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혹시 이게 환경 피해가 아닌가 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산값 있고요. 가가지고 그럼 더 피해 입히는 거 아니야? 길 만드는 거에 예. 좀 그래서 저는 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적으로 네. 이 논란이 하나하나 차분차분히 그러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서 대 보고서를 비교한 그런 후속 보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숙자님이 그러니까 뉴스 보면 통계로 얘기하니까 뉴스 보는 사람들은 다 임도가 없는 편이 낫겠네 하고 생각할 거예요. 밀라노님은 역시 오늘의 기후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 관찰자로 임도의 정의를 찾고 계시네요. 노력해 주시는 노피디님 믿음이 갑니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그 MBC 쪽 원문하고 네, 또 산림청 쪽 원문 각 논쟁별로 원문을 그대로 첨부한 텍스트를 그 오늘의 기후 밴드에다가 그대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각자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기후 밴드예요. 자, 그러면 기후 리포트 내용은 여기서 네, 마무리가 이상입니다. 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